성공적인 해킹이요? 사실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거죠. 오늘은 공격자의 머릿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시스템의 문을 여는지, 그 결정적인 트리거가 대체 뭔지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모든 건 정말 사소한 데서 시작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그냥 기록되는 평범해 보이는 이 로그 메시지 하나. 이게 대체 어떻게 상상도 못할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렇게요. 이 메시지 하나가 공격자한테 시스템의 모든 권한을 싹 다 넘겨주는 그런 마스터 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공격자의 플레이북, 바로 이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실제 사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어떤 거대한 사이버 공격이던 간에 그 시작점은 딱 하나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계획된 행동, 바로 트리거죠. 오늘은 바로 이 공격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불꽃, 그 정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의를 한번 볼까요? exploit trigger. 이게 뭐냐면요. 그냥 실수로 일어나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시스템 어딘가에 숨어있는 결함을 딱 하고 열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일종의 열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공격자의 의도가 담긴 잘 짜여진 설계도인 셈이죠. 자, 그럼 좀 고전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걸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거대한 슬래지 해머로 문을 그냥 쾅 하고 부숴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의 메모리 구조를 그냥 무식하게 파괴해서 통제권을 빼앗는 아주 과격한 방식이죠. 버퍼 오버플로우,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되게 쉬워요. 작은 컵에다가 물을 막 들이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넘치겠죠? 그 넘친 물이 주변을 다 적시는 것처럼 정해진 공간을 넘어선 데이터가 원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중요한 메모리 영역까지 침범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공격자가 그냥 프로그램을 다운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단계에서 엄청 큰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이게 3단계에서 뭘 하냐면 복귀 주소라는 걸 덮어 써버려요. 이 복귀 주소가 뭐냐면 프로그램한테 이제 다음은 저기로 가 하고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거든요. 그걸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4단계에서 프로그램은 원래 가야 할 길을 잃고 공격자가 파놓은 함정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격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방금 본 것처럼 정상적인 길, 그러니까 복귀 주소를 노리는 방법도 있지만 더 교묘한 방법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해야지 하고 미리 짜놓은 비상 계획이 있거든요. 이걸 구조적 예외 처리기, SEH라고 하는데 이걸 가로채서 통제권을 장악하는 훨씬 더 고단수의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이게 또 어떻게 발전하는지 봐야죠. 이제 슬래지 해머 같은 무식한 방법은 좀 구식이에요. 요즘 공격은요, 시스템의 규칙 자체를 역이용하는 훨씬 더 머리 쓰는 지능적인 전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어떠세요? 규칙을 깨는 대신 그 규칙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공격한다면? 이게 바로 논리 공격의 핵심이에요. 공격자는 겉으로 보기엔 시스템이 정해놓은 규칙이랑 절차를 아주 잘 따르는 것처럼 행동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 교묘한 함정을 숨겨놔서 시스템이 결국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거죠.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여기 있는 공격들 겉으로 보면 전부 다 정상적인 요청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라미터 변조. 이건 웹사이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 가격 정보를 실적 영원으로 바꿔서 보내는 거죠. 아니면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건 시스템이 결제를 승인하고 완료 처리하는 그 아주 짧은 틈새를 파고드는 기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허가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 이걸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역사상 최악의 취약점 중 하나로 꼽히는 로그4쉘. 이게 바로 현대적인 논리 기반 트리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텍스트 한 줄 어때 보이세요? 그냥 보기에는 별 의미도 없는 문자열 같고 누가 실수로 잘못 쳤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요, 취약한 시스템이 이 문자열을 로그로 남기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 정체불명의 문자열 하나가 어떻게 4단계에 걸친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세요. 1단계 그냥 로그가 찍혀요. 근데 2단계에서 갑자기 외부 공격자 서버랑 통신을 시작해요. 그리고 3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4단계에선 공격자의 코드가 내 서버에서 그냥 실행돼 버리는 겁니다. 단순한 로그 하나가 서버 전체를 넘겨주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냐면 취약점을 터트리는 게 항상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공격자들은 목표물을 무너뜨리기 전에 아주 세심하게 사전 준비를 합니다. 마치 범행 전에 사전 답사를 하는 것처럼요. 보통 공격은 이렇게 2단계로 진행돼요. 첫 번째는 가이드 입력. 이건 뭐냐면 겉보기엔 평범한 요청들을 여러 번 보내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자기가 공격하기 딱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까 말한 사전 답사 같은 거죠. 내부 구조를 싹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세팅됐을 때 마지막 결정타, 크래시 프리미티브를 빵 하고 날려서 공격을 성공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복잡하고 꽁꽁 숨겨진 취약점들을 공격자들은 대체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요?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퍼징이라는 기술입니다. 퍼징이 뭐냐면 프로그램에다가 온갖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데이터들을 그냥 자동으로 막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스템이 뻗어버리거나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지점을 찾아내는 거죠. 특히 요즘 나오는 스마트 퍼저들은 훨씬 똑똑해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고 더 지능적으로 값을 바꿔가면서 숨겨진 약점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찾아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초창기에 메모리 오염 방식부터 더 교묘해진 논리 결함, 그리고 로그포셜 같은 최신 하이브리드 공격까지 공격의 트리거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딱 보이죠? 오늘 우리가 공격자의 플레이북을 들여다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익스플로이트 트리거는 우연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공격의 첫 단계라는 거. 둘째, 공격 방식이 무식한 메모리 파괴에서 아주 미묘한 논리 조작으로 진화했다는 점. 그리고 로그포셜이 보여줬듯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기능이 최악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고수들의 공격은 마지막 한 방을 위해 치밀한 사전 작업을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엄청나게 연결된 디지털 세상, 우리는 과연 견고한 요새를 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더 화려하고 더 복잡하게 쌓아올린 카드로 만든 집을 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작은 트리거 하나에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